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광합성 파트를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 역시 이제 우리 시험에 무지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내용들을 숙지를 해야 되고요. 암기해야 될 것들을 꼭 암기를 해야지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광합성에서 뭐가 이제 출제가 되느냐. 광합성 파트 출제된 게 뭐냐. 딱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명반응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암반응입니다. 켈빈 헤로.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광호흡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출제를 하는 건데, 각각 어떻다라는 특성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광합성과 세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광합성은 식물에서만 일어난다? 틀렸습니다. 광합성은요, 식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합성 세균 있죠? 광합성 세균은 누굽니까? 시아노박테리아 또는 남세균입니다. 광합성 세균. 자, 그리고 조류들도 일어나죠.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이런 애들도 일어날 수 있죠. 원생생물도 일어납니다. 자, 세포호흡은 동물과 균류에서만 일어난다. 세포호흡은요, 호기성 세균도 일어날 수 있고요. 진핵세포라면 다 일어난답니다. 진핵세포라면. 완전 틀린 질문이죠. 자, 2번. 자, 광합성은 ATP를 생산한다?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포도당 생산한다 하셔야죠. 포도당. 그리고 세포호흡은 이를 소모하는 일을 하죠. 포도당을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완전 산화시키는 일을 하죠. 자, 3번. 자, 광합성에서는 물이 소모되는 거다. 그리고 물이 소모가 되면 산소가 만들어지죠. 자, 세포에서 물이 생성된다. 그래요. 산소가 소모되면서 물이 만들어지죠. 이게 맞네요. 자, 4번.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유기물 형태로 저장한다. 유기물? 포도당이죠. 자, 세포호흡은 유기물의 에너지가, 포도당의 에너지가 빛 에너지다. 이게 화학 에너지겠죠. 화학 에너지 누굽니까? ATP죠. ATP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자, 5번. 광합성은 빛을 존재할 때에만 일어난다. 그럴 거예요. 세포호흡은 빛이 없을 때에만 일어난다? 틀렸죠? 세포호흡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즉, 포도당만 있으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세포호흡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옳은 지문만 고르면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광합성, 명반응,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했군요. 자, 우리가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 또는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 이런 얘기들을 이제 명반응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 명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비순환적 전자흐름, 비순환적 또는 이제 우리가 선형 전자흐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선형 전자흐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흐름. 글자가 좀 이상하게 써지네요. 이 위쪽은 좀 쓰지 말아야겠네요. 자, 이게 광인산화 반응이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명반응입니다. 좀 글자가 좀 이상해졌네요. 자, 볼게요. 자, 이거 물. 잠깐 이거 지우고 다시 갈게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해졌네요. 자, 물. 자, 반응을 이제 할 때 전자를 전달하는 거죠. 자, 전자를 전달하면 관계 2번이라는 애가 받습니다. 관계 2번. 자, P680. 그럼 관계 2번이 물을 분해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2분의 O2가 만들어지고요. H 플러스 역시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 전자가 전달됩니다. 그럼 플라스토 퀴논. 그 다음 시토크롬 BF가 전자를 받고요. 그럼 플라스토 시아닌. 그럼 이제 관계 1번이 전자를 받습니다. 자, P700이라고 부르는 애고요. 자, 그러면 전자 전달되는데 페로독신
그럼 NADP 플러스 환원요소, NADP 플러스 환원요소. 자, 그러면 전달을 받는 애가 NADP 플러스. 그럼 전달을 만들어진 애가 NADPH. 자, 이거 일렬의 과정인데 여러분 이거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외우는 거 좋는데 다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것만 외우십시오. 자, 물이 관계 2번에게 전자를 전달한다는 사실, 플라스토시아닌이 관계 1에게 전자를 전달하는 사실, 전자를 맨 마지막에 갖는 것은 NADP 플러스라는 사실. 이것만이라도 외워놓으십시오. 예를 내니까 이것만은 꼭 외워놓으십시오. 알겠죠? 전자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외워야 되는데 누가 누구에 전자를 전달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관계 1번과 2번이 누구한테 받느냐, 누구에게 맨 마지막에 전달하느냐, 이거 상당히 잘 물어보니까 이거 꼭 알으셔야 돼요. 자,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 산소 만들어지죠?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산소가 만들어지고요. 자, 또 NADPH가 만들어지죠? 자, 또 하나는 이 시토크롬 BF라고 하는 애가 수소이온을 펌프질하기 때문에 ATP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순환적 전자흐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순환적 전자흐름을 보겠습니다. 순환적 전자흐름. 자, 이번엔 순환적. 자, 순환적 전자흐름입니다. 순환적 전자흐름이에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자, 관계 1번으로부터 전자가 갑니다. P700. 700 나노트 때 빛을 잘 흡수한다 라는 표현이었죠. 자, 전자가 전달되는 거예요. 누구? 페로독신. 누구? 자, 여기서 이 시토크롬 BF. 다른 애가 나오죠? 자, 그 다음 누구? 다시 관계 1번. P700. 그럼 이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산소도 없고요. NADPH도 없지만 시토크롬 BF가 있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펌프질이 일어날 수가 있고 결국 ATP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ATP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토크롬 BF가 어떻게 이제 ATP 만드냐? 이건 이제 화학상투적 인산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틸라코이드의 막이 있고요. 틸라코이드의 막이 있고요. 수소이온이 틸라코이드의 내강, 기질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수소이온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시토크롬 BF가 있을 때, 이 시토크롬 BF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전달하게 되면, 전자가 전달되게 되면, 이때 수소이온을 이쪽 안쪽으로 펌프질해요. pH가 결국 내강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ATP 합성소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있죠. ATP 합성소가 있습니다. F0, F1 부분이 있죠. 그럼 수소이온이 이제 펌프질에 나가지 않습니까? 자, 수소이온이 펌프질에 이렇게 나가죠. 나갈 때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ATP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과정을 갖추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꼭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요. 화학상투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냐? 라고 했어요. 오케이. ATP만을 만듭니다. 관계 중에 누가 관여하냐? 관계 1만이 관여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C번. 빛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직광체에서 반응 중심으로 흘러간다. 여러분, 이게 전자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직광체에서 가지 않습니다. 전자가 흘러간 게 아닙니다. 빛 에너지가, 빛 에너지 자체가, 빛 에너지가 직광체에서 반응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자, 우리 틸라코이드 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틸라코이드 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틸라코이드 막이에요. 그럼 여기에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 여기가 이제 관계예요. 관계라고 하는 애가 가운데 부분에 뭐가 있다? 자, 가운데 부분에 반응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요. 이렇게 반응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액션 센터. 반응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옆으로 뭐가 있냐면 직광복합체가 있어요. 직광체가 있습니다. 직광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빛 에너지가 도달을 하잖아요. 빛 에너지가 도달하게 되면
빛 에너지가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직광체에는 엽록소 A하고 B가 있는데 엽록소 A하고 B가 있는데 이 빛 에너지를 자기들이 전달 하는 거예요. 전달 넘겨주는 거죠. 그럼 반응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엽록소 A에 쌍이 있습니다. 엽록소 A에 쌍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네가 이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얘네들이 전자를 내놓습니다. 얘들이 전자를 내놓는 거예요. 전자 두 개를 얘들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 2에 있으면 P680, 관계 1에 있으면 P700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전자를 내놓는 애들이기 때문에 맨날 문제에서 얘들만 갖고 출제하는 거예요. 물로부터 전자를 받는 애 누구? P680. 플러스 C로 전자를 받는 애 누구? P700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들이 전자를 내놔서 그 다음 단계 전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광체라는 것으로부터 전자 간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응 중심이라는 것 자체에서 전자를 내놓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답이 이제 기억과 니은이 옳은 점이 되죠. 주의하십시오.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H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은 식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냐. 자, 이거 뭐 돌고 도는 문제죠. 그죠? 돌고 도는 문제. 자, 광합성은 식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광합성 세균, 조류 등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광합성 시 방출되는 산소는 물에서 유래된 것이다. 오케이. 자, 루비스코소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기질친을 하겠다. 자, 루비스코소라고 하는 것이 탄소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산화탄소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산소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UBP라고 하는 물질을 이용하긴 하는데, 자, 오탄소 화합물. 얘를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할 수가 있어요. CO2를요. 이게 루비스코소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3-PGA라고 하는 물질, 이거 삼탄소 화합물인데 두 개가 만들어져요. 이것은 CO2 고정이고요. 반면에 산소 고정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산소 고정. 자, 똑같은 물질입니다. RUBP라는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고, 자, 똑같이 루비스코효소가 이용하는 건데, 루비스코효소라고 하는 것이 산소를 고정하는 거예요. 산소를요. 산소를 고정하게 되면 3-PGA가 한 개가 만들어지고, 이 인산 글리코산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5탄소 화합물, 이게 2탄소 화합물이에요. 이건 이제 3탄소 화합물이겠지만, 이게 2탄소 화합물. 그러면 RUBP를 이용해가지고 PGA가 한 개밖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즉 3-PGA를 많이 만들어야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몇 개 안 만들어지죠. 반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포도당이 잘 안 만들어지고 이 인산 글리코산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 분해하거든요. 포옥시전 가가지고 이게 글리코산을 바뀌고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 과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루비스코효소는 이산화탄소에 기질 친화력이 있습니다. 근데 산소에 대한 친화력도 있습니다. 알겠죠? 산소에 대한 친화력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번. 광의존성 반응의 산물, 즉 명반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반응의 산물로서 NADH 떴습니다. NADPH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NADPH. NADH는 세포호흡에 걸가 만들어지는 산물이고요. 여기서 NADPH라고 보셔야 돼요. 답은 이제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자,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스트로마에서 이러하는 반응으로 옳은 걸 골라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답 발표된 것은 2번이었지만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외막이고요. 안쪽에 이제 내막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 안쪽에 이제 틸라코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틸라코이드는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그라나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 이제 여러 개 있으면 그라나. 자, 그랬을 때 전자전달계 시스템이 이 안에 있죠. 전자전달계 시스템이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바대로 물의 광분해를 통해 가지고 전자가 이제 전달되고 흘러갈 때 H 플러스가 여기 농축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전자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누가 전자를 받아요?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가지고요. NADPH가 되죠. 그래서 NADPH는 이 틸라코이드 바깥쪽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스트로마라고 하는 쪽에서 이게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것을 명반응한다고 우리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이제 애매한 일이죠.
틸라코이드에서 명반응이로 합니다. 그런데 NADPH는 스트로마 쪽에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H+라고 하는 것이 ATP 합성을 따라 가지고 나가잖아요. H+가 나갈 때 그때 바깥쪽에서 이제 ATP를 만듭니다. 즉 ADP라는 분자와 PI를 합쳐가지고 ATP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ATP라는 분자하고요, NADPH라는 분자가 스트로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옛날 문제였는데 대학 편입 과정에서는 틸라코이드에서 명반응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틸라코에서 이거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바꾸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문제는 자, 물의 분해 지금 틸라코이드 했지 않습니까? 근데 CO2의 환원은 켈빈으로기 때문에 이건 스트로마에서 하잖아요. NADPH에서 스트로마에서 한다고 하셔야 돼요. 지금 뭐 그림에 보시다시피 스트로마 지역 쪽에 NADPH ATP 만드는 거고, 그럼 스트로마 쪽에서 켈빈을 돌릴 때 NADPH ATP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2번이 답인데 여기다 이렇게 디귿을 이렇게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문제들은 이제 이렇게 스트로마에서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광합성의 안반응, 켈빈회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CO2의 공급이 중단된다면 뭐가 만들어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켈빈회로 한번 다 여러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RUBP, 오탄소화합물.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CO2가 들어갈 때 3-PJ가 만들어지죠? 얘가 삼탄소화합물. 실제로 이제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ATP가 들어가는 거고, ATP 들어가면 뭐가 만들어지지? 13BPJ.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지? NADPH. 자, 이 과정은 3-G3P, 삼탄소화합물. 일단 삼탄소화합물이에요. 자, 그 다음 얘가 뭐가 되죠? RUMP. 그 다음 얘가 뭐가 됩니까? 다시 RUBP. 이 과정에서 이제 ATP가 다시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CO2 공급을 이걸 중단시켰거든요. 그러면 얘가 다음 단계로 못 넘어오고 이런 애들은 넘어갈 수가 있죠. 삥 돌아가잖아요. 삥 돌아서 얘가 다시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축적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삥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RUBP가 축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거 회로를 이제 뭐 외울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 이거라도 외우십시오. 이것만이라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좀 알아놓으시고요. 켈빈회로가 들어가게 되면 G3P를 만들어요. 삼탄소화합물.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포장이 되는 거야. 켈빈회로는 삼탄소화합물 만드는 거예요. 즉 포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축적되는 것은 RUBP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식물의 광합성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을 옳은 걸 옳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캠식물, 또 광호흡에 대한 얘기가 벌써 나왔네요. 자, 벌써 얘기 다 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반응 다 봤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광호흡을 보는 거니까 이거 다 봤어요. 광호흡까지 보면 다 본 겁니다. 자, 광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 생긴다? 루비스코 요소라고 하는 애가 아까 봤죠? 산소 고정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진 2인상 글리코산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포옥시점에서 이제 분해를 하거든요. 자, 포옥시점 분해를 하는 과정, 포옥시점과 미토콘드리아 거쳐가지고 분해를 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건조한 상황에서 더 잘 일어나요. 고온이거나 건조한 환경, 기공을 막 수분세스에 닿기 때문에 입 내부에 산소가 많아지고 이산소 적어지니까 막 발생하죠. 그럼 고온 건조 환경성에 살고 있는 캠식물이나 또는 식보식물 어떻게 이제 극복하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먼저 나온 게 캠식물이니까 캠식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캠식물은 대표적인 예가 파인애플 선인장이에요. 아주 이제 고온인 환경 속에 사는 애죠. 파인애플과 선인장. 아주 이제 고온인 환경 속에 사는 애들입니다. 자,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이제 시간적 분리를 한 겁니다. 시간적 분리. 그럼 시간적으로 이제 뭘 분리한 거냐면 CO2의 고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켈빈으로를 분리한 거죠.
시간적 분리를 했으니까 이제 CO2 고정은 이제 밤 동안 일어나는 건데, 밤 동안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자, 이건 이제 캠식물과 C4식물이 똑같은 화학 반응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PEP라고 하는 포스포에놀 피르부산 삼탄소 화합물을 여기 CO2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포스포에놀 피르부산에 카르복실레이즈가 그 일을 하게 돼 있고, 옥살 초단이 만들어집니다. 옥살 초단은 사탄소 화합물이고요. 그럼 이 옥살 초단을 이제 말산까지는 만들고, 말산도 사탄소 화합물인데, 이 사탄소 화합물들을 액포에 저장하죠. 액포에 저장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낮이 되면 여기서 CO2를 빼내오는 거죠. CO2를 빼내옵니다. 그러니까 말산이라고 하는 것이 피르부산으로 바뀌면서 삼탄소 화합물이에요. 피르부산으로 바뀌면서 CO2를 빼내오는 거죠. 그럼 CO2를 빼내오게 되면 RUEP라는 물질에 이 CO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루비스코 요소에 의해서 3-PGA를 만드는 그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죠. 이게 5탄소 화합물, 3탄소 화합물. 자,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게 캠식물입니다. 캠식물. 시간적 분리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화학 반응 여러분 꼭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셔야 되고, 이게 정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 아, 이거는 꼭 외워라. 자, 시간적 분리, 밤에 CO2 고정, 낮에 CO2 고정. 자, CO2를 고정하는 누구? PEP 카르복실화 요소, 만들어진 물질 물고 옥살 초산입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외우자. 알겠지? CO2 고정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옥살수산 사탄소 화합물. 이거 외우자고요. 그리고 루비스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켈빈에로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물어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반면에 C4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르죠. C4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를 뿐입니다. 자, C4 식물은 약간 다릅니다. 자, C4 식물. 자, C4 식물. 대표적인 얘는 옥수수죠. 자, 얘는 공간적 분리를 했습니다. 공간적 분리. 자, 엽육세포에서 하는 반응이고요. 뭐에서 한다? 유관속주세포에서 하는 반응이죠. 그럼 현상을 봤을 때 이렇습니다. 자, 엽육세포에서 뭐 한다? CO2의 고정. 유관속주 뭐 한다? 켈빈에로죠.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꼭 외우라는 거 있었죠? 어떻게, 뭘 외우라고요? 뭘 외우라고 했어요? 자, CO2가 들어가게 되면 PEP 카르복실화 요소가 뭐 한다고요? 사탄소 화합물인 옥살수를 만든다고 했죠? 이거 꼭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C4 화합물이 이제 전달되는 거죠? 피르부산으로 바뀌면 CO2가 여기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CO2가 전달되면 여기 누가 있다고요? RUEP라고 하는 것을 이 CO2를 집어서 만들 수 있죠? 누가요? 루비스코 요소가 있어요. 루비스코가 어디에 있습니까? 켈빈으로에 있죠? 켈빈으로에. 예? 유관수소 안에 있습니다. 그럼 3-PG가 만들어져요. 3-PG 만들어집니다. 그지? 자, 이렇게 되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 봅시다. 자, 캠식물은 야간에 기공을 열어가지고요. CO2를 받아요. 그리고 밤에는 기공을 닫습니다. 그리고 안반응 켈빈으로를 수행하는 거죠. 시간적 분리를 한 겁니다. 안반응 켈빈으로. 낮에는 너무 기온이 높기 때문에 기공을 열 수가 없어요. 수분이 다 이게 증발됩니다. 그럼 뭐 말라 죽으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만 기공을 열어서 CO2를 흡수해서 그 CO2를 고정을 하는 겁니다. 옥살수산에다요. 그치? 자, 광인산화 반응은 화학삼투가 덜로 설명할 수 있다. 오케이. 화학삼투적 인산화가 있다. 광인산화 반응은 전자연달계와 화학삼투 인산화로 이루어져 있다. 자, C3 식물의 광호흡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화는 엽록체 포옥시좀입니다. 이거 틀렸네요. 포옥시좀입니다. 포옥시좀과 미토콘드리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식물은 유관속초 세포가 발달되어 있다. 그래요. C4 식물은 유관에서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켈빈으로 돌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캠식물이라든지 C3 식물은요. 캠식물이라든지 C3 식물 얘들은 모든 반응이 엽육세포에서 일어나요. 모든 반응이 엽육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 C4 식물은 유관속 세포를 끼워들인 거죠. 야, 네가 켈빈을 좀 돌려 하고 끼워들은 겁니다. 그치? 자, 엽록체에서 비순환적 전자
전자의 전두리미를 할 때 전자의 최종 성체는 스트로마의 NADP 플러스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즘은요, 이렇게 다 표현해요. 스트로마의 NADP 플러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NADPH가 스트로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답은 3번이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TP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하겠습니다. 식물이 ATP 만드는 방법. 식물 여러분 엽록체 있고요. 식물 엽록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도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도 있죠. 그러면 ATP 만드는 방법. 길수 인산화, 해당 과정과 TCA 회로, 광인산화, 엽록체에서 하죠. 광인산화, 엽록체에서 명반응하죠. 산화적 인산화,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반응이죠. 자, 켈빈으로 서 인산화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거든요. 자, 이런 건 없습니다.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C4 식물. 이거 광호흡 회피하는 애죠? 광호흡 높게 일어난다? 아닙니다. 사탄수화물에 이산탄소를 저장을 했다가 넘겨주기 때문에 광호흡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유관수소에 엽록체가 거의 없다. 아니에요. 여기서 켈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켈빈으로 돌리려면 엽록체 필요합니다. 켈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지? 그래서 켈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유관수소포에는 PEP 카르복시가 다량이 함유되어 있다. 아니에요. 어디? 여백세포죠. 여백세포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백세포에서는 CO2 고정만 하죠. 자, 공간적으로 CO2 고정과 포당 합성 반응이 분리되어 있다. 오케이. CO2 고정과 켈빈으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3번. CO2 1차 수용체. CO2를 처음 받아들이는 누굽니까? RUP가 아니라 포스포에놀 피로부산이죠. PEP가 CO2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옥살수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PEP가 CO2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옥살수산이 되잖아요. 그럼 CO2를 받아들이는 누구라고 말해야 돼요? 이거라고 말해야지. 포스포에놀 피로부산. 자, 알겠죠? 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9번. 광호흡 설명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덥고 건조한 조건에서 이 표면에 기공을 다듬어서 유발된다. 그래요. 잎이 있는데 식물의 잎은 공변세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공을 만들어 놓고 이걸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CO2가 들어오고 산소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막 너무 더워. 그래서 이게 빠져나갈 때 물도 빠져나가니까 이거 수분 손실이 너무 커지거든요. 야, 이거 닫자. 기공을 닫았죠. 기공을 닫았습니다. 닫았는데 광합성 계속 일어나잖아. 빛은 뭐 계속 오고 있으니까 광합성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CO2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못 받아들이고 CO2는 광합성할 때 계속 쓰고 있고 산소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내부에서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것만 많아지니까 광호흡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공을 닫음으로써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 대신 산소를 고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ATP가 생성되어서 효과적인 광합성 과정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요. 3-PG가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손실이 큰 반응이에요. 글리코산이 만들어지는데 그건 필요가 없으니까 밖으로 버려야 됩니다. 분해해야 돼요. 자, C4 식물보다 C생물이 줄이 일어난다. 그래서 C4와 캠 식물은 광호흡을 회피할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C4 식물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최초 고정이 PEP 카르복실화 요소에 일어난다. 그래요. C4 식물은 PEP 카르복실화 요소가 옥살수산을 만드는 반응을 한다고 그랬죠. 자, 답은 3번이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광합성은 안반응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골라야겠습니다. 안반응. 자, 켈빈으로 돌리면 RUP가 재생이 됩니다. 오케이. 다시 뺑뺑 돌잖아요. 그죠? 재생이 되는 거죠. 자, 엽록체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안반응, 스트로마. 켈빈으로 안반응. 오케이. 자, 이산화탄소가 RUP와 결합하면 PGA가 된다. 오케이. 3-PGA 해도 되고요. PGA 해도 됩니다. 요즘은 3-PGA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자,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고에너지 화합물이 있습니다. 고에너지 화합물 누굴까요? ATP. ATP죠, ATP. 또는 NADPH도 고에너지 화합물이고요.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분해된 물에서 나온 전자가 NADP 합성에 사용된다. 맞는 말인데 이 얘기는 명반응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명반응 얘기네요. 이 얘기는 명반응 얘기입니다. 명반응 얘기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죠. 안반응 얘기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안반응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H11번 보겠습니다. 자,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하겠습니다. 명반응은 포도당과 NADPH를 만든다. 아니에요. ATP와 NADPH를 만드는 거죠. 자, 관계 2의 전자는 NADP 플러스 전도된다. 아니에요. H2O에서 보충하는 거죠. NADP 플러스는 충주 전자를 주는 애죠. 자, 순환적 명반응은 지속적으로 NADP를 환원시킨다. 아니라 ATP를 생성하는 거죠. ATP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켈빈에서 CO2를 첨가시키는 데 관여하는 효소는 루비스코 효소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죠? CO2를 첨가하는데 루비스코가 쓰이는 거죠. 자, 광호흡이란 C4식물이 매우 낮은 농도의 CO2 농도에서도 효율적으로 CO2 고정하는 경우노이다. 아, 이건 이제 광호흡의 회피 경로를 말하는 거고요. 광호흡이란 C3 식물에서 RUBP라고 하는 것에 O2를 고정하는 과정이에요. O2를 고정하면 3-PGN 한 분자가 만들어지고 이 인산 글리코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애가 만들어진 거죠. 이 인산 글리코산은 2탄 소화물인데 얘가 이제 포옥시험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옥시험 끌려가게 되면 포옥시험에서는 얘를 글리코산을 만들거든요. 그 글리코산은 2탄 소화물이에요. 이게 2탄 소화물이잖아요. RUBP는 5탄 소화물이었기 때문에 3-PG가 3탄 소화물이니까 이거 이제 2탄 소화물이거든요. 이거 이제 분해하는 거죠. 그게 이제 광호흡의 과정이죠. 광호흡의 과정. 이게 다 틀렸죠. 이건 이제 광호흡 회피를 적어놓은 거고 다 틀린 얘기죠. 옳은 걸 골라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1번 봤습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C4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유관육수 세포에서는 켈빈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C4식물, 유관세포는 켈빈으로 일어난다. 오케이. 네? 공간적 분리. 자, 여육세포에서는 포스포네필로산으로부터 CO2가 분리된다. 여육세포에서는 포스포네필로산으로부터 CO2가 분리된다가 아니라 첨가되는 거죠. 이거 첨가. 포스포네필로산에 CO2가 첨가되는 것이다.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C4식물은 C3식물의 일반적으로 최적 생장 농도가 낮은 편이다.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얘가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최적 생장 농도가 오히려 높은 편이죠.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고온 건조하면은 광호흡이 일어나기 쉬웠던 건데 C4식물은 광호흡에 대한 회피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적 생장 농도가 높은 편이에요. 옥수수죠, 옥수수. 옥수수 여러분 여름에 자라잖아. 응? 자, PEP 카르복실레이즈의 CO2 결합능은 루비스 결합능보다 낮다. 아니에요. 높다. 이게 낮다, 이게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알겠죠? 낮다, 이거를,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던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낮은 겁니다. 자, C4식물은요, C3 식물보다 광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겠다. 광호흡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C3 식물도 활발하죠. 활발하지 않습니다. 광호흡이 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이제 1번이 되겠죠. 1번.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는 이거 뭐 그림 문제 이렇게 안 나오니까 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14번, 그러니까 그 광합성이 일어날 때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수능이나 이런 쪽에서 추론형을 잘 내는데 이걸 이제 암경에서는 잘 내지 않습니다. 뭐 알아둔다면 이겁니다.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날 것이다. 빛은 오랫동안 비추는 것보다 세게 비추는 게 좋다. 세게 비추면 잠깐 동안 비춰도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자를 잘 튀어나오게 하는 명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광포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로 빛을 이제 세게로 해요. 그러면 더 이상 뭐 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광포화점이라고 부르죠.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세기가 너무 낮으면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대낮이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극지방에 가게 되면 백애라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때 빛의 세기가 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극지방에 사는 식물들이 그 광합성이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적응을 해야 되니까 빛이 약하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적응을 한 거예요. 그런 애들은요. 그러니까 광합성의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게 특징인 거죠. 그죠? 식물들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다릅니다. 극지방에 살 수 있는 애들은 또 이제 보상점이라는 게 낮습니다. 보상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최소한 필요한 빛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제 내가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포업도 해야 되는데 광합성이 안 일어나면 식물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점이라는 게 넘어가야지만이 제가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빛의 세기가 이제 있죠. 그때 극지방 애들은 그게 좀 많이 낮은 편이고
적도 지방에 사는 애들은 이제 빛이 쨍쨍 내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이제 보상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높을 때, 그러니까 클 때, 빛의 세기가 클 때, 강할 때, 그때 이제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것은 뭐 어느 식물의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이제 거의 이걸 등장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사탕수와 같은 시포식물의 탄소 고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로 알아가겠습니다. 자, 시포식물의 높은 광합성률은 PAP 카르복실레이즈가 CO2하고만 반응할 때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입니다, 이거요. 이제 CO2 고정을 하는 애가 PAP 카르복실레이즈인데 얘는 산소를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당연히 광합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포식물의 광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은 해부학적 입해 구조다. 해부학적 입해 구조. 그러니까 여백세포라고 하는 것과 유관적 세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백세포와 유관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있는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잎을 여러분 제가 단면을 자를 거예요. 잎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단면을 잘라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잎이 있겠죠. 잎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이제 잎맥이란 게 있어요. 잎맥이란 걸 둘러쳐가지고요. 이렇게 유관 속주세포가 있고요. 얘를 둘러쳐가지고 이렇게 여백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구조가 독특하게 이제 있는 게 특징이에요. 유관속세포라는 것은 이 안쪽에 있습니다. 속에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속에 있다. 안 잊어버리죠? 속에 있다. 바깥에 있는 게 여기 여백세포입니다. 바깥에 있는 게 여백세포. 이게 여백세포입니다. 이게 여백세포입니다. 안쪽에 있는 게 유관속세포. 보통 다른 잎들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다른 잎들은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요. 여백세포가 이렇게 다 위에 달려 있습니다. 울타리 주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 여백세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다른 식물들은 C3 식물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시포식물만 약간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백세포에서 명반응 바로 할 수가 있고 명반응 산물을 전달하면 유관세포에서는 켈빈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포식물의 당의 생성은 여백세포 분자는 켈빈으로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유관속세포가 하잖아요. 여백세포가 아니라 유관속조세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포식물에서 이산화탄소 청결합하는 물질은 PAP다. 그래요. 이게 이제 수용체가 작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식물의 광호흡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광호흡은 포옥수에 들어간다. 오케이. 포옥수에 들어갑니다. 포옥수에서 글리콜산을 생산하니까. 자, 글리콜산을 만들었어요. 어디서요? 포옥수에서요. 그러니까 엽록체에서 2인산 글리콜산을 만들면 포옥수에 글리콜산을 만들어요. 자, 높은 온도는 광호흡의 수준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요. 높은 온도가 되면은 광호흡이 잘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포식물과 캠식물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자, 글리코산이 글리진한다. 와, 완전 어려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글리코산이라고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가잖아요. 미토콘드리아로 가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글리신으로 바뀝니다. 글리신으로요. 그래서 이제 탄소가 2개짜리인데 이걸로 바뀌게 되는 게 특징인 거예요. 완전히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다. 4번. 켈빈으로가 비교했을 때 고정되는 순탄소 양은 더 증가한다. 증가되지 않겠죠. 광호흡인데요. 지금 탄소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RUBP라고 하는 물질이 글리콜산이 되고요. 글리콜산에서 탄소가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리고 순탄소의 양이 이제 증가된 게 아니죠. 감소된 거죠. 그럼 광호흡이라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순탄소 양이 증가하면 광호흡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틀렸죠. 그래서 어렵다가 이제 이거 쉬웠죠. 공무원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지방직 문제는 좀 약간 이제 좀 지엽적인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각각의 지자체되다 보니까 좀 약간 문제가 좀 좋지 않아. 근데 이제 국가직 문제들은 대개는 좋죠. 대개는 이제 깔끔하게 깔끔하다, 뭐 쉽다라는 그 이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약간 좀 어쩔 수 없이 뭐 이럴 수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응? 뭐 문제를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치? 사실 보면 맞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생소해서 그런 것이지.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다 맞춥니다. 자, 광합성에 의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광의존성 반응, 명반응이죠. 명반응은 틸라코이드 막에 결부되어 일어난다. 오케이. 명반응이냐. 자, 명반응이 일어나면 스트로마의 pH가 틸라코이드 공간보다 높아진다. 자, 명반응 스트로마의 pH. 자, H 플러스가 여기 농축되기 때문에 틸라코이드 안쪽이 pH가 낮아집니다. 반면에 이제 스트로마 쪽은 pH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pH가 낮아지는 쪽이 틸라코이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스트로마의 pH가
트랩과 공간보다 높아지는 거다. 오케이죠. 오케이입니다. 자, 루비스코에서는 이산화탄소 고정시켜놓다 산소가 결합하지 않는다. 틀렸죠. 광호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광호흡이 일어날 수가 있죠. 광호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관계 1은 NADPH를 만들고 관계 2는 ATP 만든다. 진짜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실히 틀렸고, 이거는 관계 1이 비순환적 전자흐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아시고, 순환적 전자흐름에 쓰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거 이제 비순환 전자흐름에 쓰인다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 도대체, 저도 이게 참 너무하지 않는가 싶은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 관계 2가 있다? 참 이 문제는 갖다 버려야 돼요, 진짜. 자, 이거 플라스토 퀴논이 있고요. 얘가 전달하면 시토크롬 BF가 나오고, 얘가 플라스토 C형이 나오고, 그럼 관계 1이 있고, 관계 1이 전자 전달하면 페록신이 있고, 페록신이 전자 전달하면 NADP 플러스 환원요소가 있고, 얘가 이제 NADP 플러스에게 전자를 전달하잖아요. 자, 이거를 내신 것 같아요. 이게 제 형식 아닌데 이분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관계 2번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시토크롬 BF라고 하는 애가 수소이온을 펌프질 해가지고요. ATP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1이 전자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NADP 플러스 전자를 받으면 NADPH 만든다고 본 거죠. 이 사람이 미치지 않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예? 이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아요. 이거 자기는 알지,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근데 이게 확실한 게 이제 3번이 틀렸으니까 답을 골라내긴 했는데, 4번은 당최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이에요, 저건요. 응? 저렇게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라는 걸 이제 좀 생각하시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걸, 네? 생각하라는 건데, 지나 생각하지. 이거 누가 생각합니까? 그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관계 2번은 이런 과정 속에서 얘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관계 2에서 관계 1로 가는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럼 관계 1로부터 갔을 때는 NADP 플러스 만든다 이렇게, NADPH 만든다 얘기한 거죠. 아니 뭐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에서 이렇게 좀 한정을 해주고, 관계 2를 거칠 때, 뭐 관계 1을 거칠 때 이렇게 했으면 이해 나가죠. 저거는 뭐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거 보고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순환적인지 뭐 비순환적인지 뭘 얘기했는지. 예? 저도 막 얘기하는 게 열받아요. 그치? 이건 이제 너무하신 것 같아. 어쨌든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인데, 이런 이제 쓰레기 같은 문제는 안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그치? 자, 그 다음 18번 문제로 갈게요. 자, 무덥고 건조한 기후 환경에 살고 있는 식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올라가겠습니다. 자, C4 식물에서는 탄소 고정과 켈빈으로가 다른 종류의 세포가 일어난다. C4 식물이니까. 탄소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럽백스페에서 일어났었고요. 켈빈으로는요, 유광수에 일어났었고요. 오케이죠? 자, C4 식물은 C3 식물보다 더 최근에 기원된 것이다. 예, 더 최근에 했겠죠. 그러니까 광호흡에 대한 대책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대책을 세웠는데, 그죠? 문제점이 있어서 대책을 세웠는데, 다 나중에 만들어진 거겠죠. 그죠? 자, 캠식물은요, 주로 밤에 기운을 연다? 오케이. 자, 이 CO2를 삼탄수화물 고정하는 게 아니죠. 옥살수환이니까 사탄수화물입니다. 항상 사탄수화물에 고정하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캠식물, C4 식물은요, 이산화탄소 고정하잖아요. 그럼 사탄수화물이 만들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자, C4 식물은 시스템에 비해서 광호흡이 적게 일어나는 것이다. 광합성 생산량이 더욱더 커지겠죠. 광합성률이 더 증가합니다. 더 잘 맞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답은 3번이죠. 제가 아까 그 문제는 약간 흥분이 되네요. 그죠? 그렇게 되시면 좀 안 되죠. 네? 아까 그 문제는 너무 하신 거예요. 자, H19번 보겠습니다. 자, C3 식물과 C4 식물의 광합성 탄소 고정 단계에서 차이가 있다. 대기 중에 CO2를 초생성물인 유기산으로 고정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반응. 효소. 어떤 거냐? 자, C3 식물.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최초로 고정한다. 이게 이 탄소 고정이거든요. C3 식물은 루비스코소가 하죠. 루비스코소가. 오케이. 자, C4 식물은요. PEP 카르복실레요소가 하죠. 답은 2번이네요. 카탈라즈 이거 뭐죠? 카탈라즈는 포옥시다제.
그것과 함께 과산화수 제거하는 거죠. 과산화수 제거. 과산화수 제거하는 애죠. 누가 갖고 있어요? 포옥슘이 갖고 있는 애죠. 그거 나왔죠. 자, RUP 환원 요소. RUP로 다시 만들어내는 효소. 그게 이제 RUP 환원 요소죠. 자, 19번 풀었습니다. 자, 20번 갈게요. 자, 20번. 자, 이것도 약간 이제 좀 심한 문제가 하나 이제 나왔는데, 변리사 문제인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광합성 이러한다. 자색세균이라는 애가 그 광합성 할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틀렸는데요. 자, 물을 이용하지 않고요. 이산화황을 이용하고요. 포도당과 요게 황이 만들어진 게 특징입니다. 이거 뭐 어렵죠. 자, 남조류라고 하는 것이 있다. 광합성할 때 물을 분해 산소를 만든다. 이건 이제 맞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광합성하는 단계 식물의 조상이 저 남조류거든요. 엽록체의 조상. 시아노박테리아. 이게 이제 조상입니다. 이건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자, 안반응에서 NADP에서 ATP 만드는 게 아니라 명반응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자, 켈빈 상대는 루비스코스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차이가 크다. 아니죠. 대기 중에요. 이산화탄소는 0.3 mmHg의 분압을 가지고 있고요. 산소는요, 160 mmHg의 분압을 갖고 있거든요. 이만큼의 비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압이 760이잖아요. 그 안에 이만큼의 비율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켈빈에로가 돌아갈 때 루비스코소가 이산탄소를 더 잘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보다는 이산탄소가 훨씬 더 이게 친화성이 큰 겁니다. 산소보다는 이산탄소에 대한 친화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자, 5번.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진다. 광합성이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가 아니라 광인산화라고 하셔야 됩니다. 광인산화.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답을 2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21번으로 가겠습니다. 21번. 자, 명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군요. 명반응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거 스트로바가 틀렸습니다. 틸라코이드라는 반응이고요. NADP에서 ATP 만든다. 이게 맞네요. 그죠? 자, 이산화탄소에서 얻어진 탄소가 반응에 쓰인다. 이산화탄소로부터 얻어진 탄소가 반응에 쓰인다. 이건 이제 안 반응이겠죠. 켈빈으로 얘기하죠. 자, 포도당을 쓴다. 역시 켈빈으로 얘기한 겁니다. 역시 켈빈으로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22번. 이 문제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별리사 문제였는데, 저런 형태의 문제가 공부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자, 23번을 가봅시다. 공무원 문제 진짜 많죠, 여기. 예? 엽록체에 대한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식물체 내에서 진행되는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광합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엽록체에 일어난다. 오케이죠. 산소를 탄수화물로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탄소 전환시키는 거죠. 포당으로요. 자, 명반응에 의해서 시작된다. 그래요. 명반응이 일어나면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명반응의 산물인 ATP, NADPH는 탄소를 거절하는 켈빈에로에 사용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미음번 빛 에너지를 스트로마에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고, 빛 에너지를 스트로마에서 아니에요. 틸라코이드에서 화학 에너지 전환하죠. ATP하고요. NADPH 전환하죠. 전환된 에너지는 그라나에서 아니에요. 스트로마에서 탄수화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해야겠죠. 제가 틀린 거를 골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과 미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의 문제 사실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긍정적 마인드를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보기 지문을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렇게 골라하게 하게 되면 옳은 거 고르라고 나옵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거 고르라고 했어요. 긍정적 마인드를 길러야 되는데 공무원이 왜 이러지? 자,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독특한 문제고요. 대부분 옳은 게 나옵니다만 조금 주의하십시오. 혹시 모르니까 시험 문제 푸실 때 야,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체크하셔야 돼. 틀린 것 골라라. 틀린 것 이렇게 해놓으시고 골라야 돼. 틀린 것 하고 고르셔야지.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실수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C3 식물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네요. 자, C3 식물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옥수수의 C4기 때문에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C3 식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대표적인 게 있어요. 벼하고 밀. 이런 이제 곡류들 있죠. 곡류들이 거의 다 C3 식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것들, 곡류들이 C3 식물이에요. 근데 옥수수, 사탕수 이런 것들 외우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25번. 자, 빛이 없는 상태에서 엽록체가 CO2로부터 포당을 만들어야 돼요. 빛이 없는데? 그럼 명반응에 산물이 있으면 되겠죠. 빛이 없어도 명반응에 산물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ATP와 NADPH가 있으면 CO2가 있을 때 포당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6번 가보겠습니다. 자, 엽록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엽록체, 리보솜 가지고 있다. 그래요. 70S 리보솜 가지고 있죠. 화학산소 통해서 ATP 만든다. 오케이. 단일막 구조 틀렸습니다. 이중막 구조죠. 이중막 구조입니다. 자, 환영의 DNA를 포함하고 있다. 오케이죠. 답은 3번이죠. 엽록체는 어떻게 보면 삼중막 구조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막과 내막과 틸라코이드막 이렇게.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그렇게 안 내고 내막과 외막, 그다음 틸라코이드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틸라코이드 막을 있지만 그건 이제 세포 소기관으로 봅니다. 세포 내 소기관과 같이 안에 있는 소기관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 27번 광합성입니다. 자, 관계 1에 반응해서 물이 분해된다. 관계 2입니다. 관계 2. 자, 관계 2만을 사용하는 순환 전자흐름 아니에요. 관계 1만을 사용하죠. 관계 1만을 사용하는 순환 전자흐름에서는 NADP 생성한다 아니에요. ATP 생성하죠. 자, 관계 2의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 680 나노미터대의 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외워야 됩니다. 관계 2는 680, 관계 1은 700. 자, 켈빈으로는 이산화탄소, NADPH, ATP를 이용하면 탄수화물, 즉 포당 만들 수가 있죠. 4번이 맞습니다. 답은 4번이죠. 27번 문제까지 다 봤네요. 다 봤습니다.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합성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출제가 무지 잘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기나긴 시간 동안 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이제 H단원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I단원에서 뵙겠습니다.